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상은 모두 함수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, 일단 제가 이 함수라는 게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,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, 사실 이게 수학의 거의 전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함수에 대한 좀 시리즈를 제가 순서대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가 사실 이 세상은 그냥 모두 다 그냥 함수일 뿐이다 라는 걸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것,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냥 다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럼 먼저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. 일단 함수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function이라고 하는데, 이거에 대한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수학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오늘은 좀 함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, 그리고 저도 이걸 좀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함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해보면, 함수는 어떤 입력이 있고, 그리고 그 입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, 우리 주변의 세상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. 어떤 입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. 뭐 날씨도 그렇고, 뭐 공기나 이 지구의 생성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거,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거 모두 다 어떤 입력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 함수는 이 둘 사이의 관계, 관계가 바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, 이 입력을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고, 이 관계를 함수 f라고 부르고, 이 결과를 치역이라고 해서 얘를 y라고 부르고, 정의역을 x라고 부르죠. 그래서 어떤 결과는 정의역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치역으로 나타내지는 것,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.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,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입력이 있어서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음식이라는 게 있으면, 음식은 어떤 재료가 먼저 있어야겠죠. 그러면 그 재료는 또 어떤 농업이나 혹은 뭐 채집이나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거고, 그럼 그 재료는 또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음식이 될 수 있겠죠. 그 외에 환경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결과는 재료와 레시피와 환경, 그 외에 정말 무수히 많은 요인들의 X값들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함수라는 관계를 통해 음식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도 사실은 뭐 농업을 하든 채집을 하든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먹는 이 식재료라는 또 다른 또 X라는 걸 통해서 재료로 함수 F'이라는 관계를 통해 재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도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인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, 인간의 인생은 이 함수 F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음식의 종류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세상의 함수를 인간이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. 즉, 세상의 함수를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인간은 발전해 나간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외에도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,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옷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 그 옷에 들어가는 역시 어떤, 쉽게 생각하면 재료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어떻게 가공할지,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할지, 혹은 뭐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할지 등등등 여러 가지의
방식들을 통해서 옷으로 바뀌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디자인, 브랜드, 가공, 재료, 이 모든 정의역이 옷으로 바뀌는 함수 f라는 관계를 통해서 옷으로 y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역시도 우리가 더 많은 함수를 알아내고 더 많은 관계를 알수록 더 다양한 옷과 더 다양한 기능, 뭐 그 외에 더 다양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뭐 의학적인 지식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의학도 뭐 각 사람마다 의학이 적용이 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마다 혹은 나이마다 혹은 뭐 어떤 건강 상태마다 다 다를 거고, 그 외에도 뭐 어떤 약을 쓸지, 어떤 수술을 할지, 뭐 어떤 시술을 할지, 그 외에 다양한 방식들,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의학으로 다 구현이 되는 거고, 그런 의학이라는 함수가 결국 이 다양한 정의역들에 의해서 의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함수 f가 존재한다. 그리고 이 의학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의학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것,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발전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, 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 그냥 인간이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뜻인데, 뭐 제가 인간이라는 걸 단정 짓기에는 너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, 그래도 이거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함수가 정말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결국 이 세상에 있는 함수는 무한한 거고, 그 무한한 함수 중에서 인간은 유한한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극히 일부분, 사실 거의 0%에 수렴하는 만큼만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, 결국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함수는 극히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더 많은 걸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함수를 알아내고 더 많은 관계를 알아내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큰 의미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,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뭐 1차 함수, 2차 함수, 뭐 나아가서 지수 로그 함수, 뭐 그 외에도 삼각 함수, 뭐 등등등, 뭐 미분과 적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새롭게 배우고 있는 함수를 배울 때,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걸 다 배워도 그거는 이 실제 세상에서 0% 정도에 불과한 함수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이 계속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, 그 중에서 정말 일부를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그조차도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좀 더 대중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엄선해서 이건 도저히 모르면 안 된다, 진짜 이거는 살면서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함수들을 1차, 2차, 지수로그, 삼각함수 등등에 대해서 몇 개만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함수를 배울 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일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관계들이고, 그 중에서 얘네들은 정말 기본적인 식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함수를 얘기를 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있는데, 먼저 글이라는 게, 저희가 뭐 글로 대부분 교육을 받고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글로 전달하진 않잖아요.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써 표현을 하기도 하죠. 그러면 함수라는 이 복잡한 관계식, 글로써 풀면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이 관계식을 함수는 그래프라는 걸로 풀어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림처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수단이거든요. 그래서 함수를 배우면 그냥 그래프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y는 x다 라는 걸 하면 머릿속으로 바로 이런 그래프가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거든요. 그 말은 이 그래프가,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당연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. 이 만들어낸 함수의 관계식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게 할 만큼 강력한
이해하기 쉬운 도구라는 뜻인 거죠. 그래서 함수를 배울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세상은 사실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지만 3차원으로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. 3차원은 매우 직관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꼭 이 그래프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.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. 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고, 제가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함수 시리즈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, 그 함수 시리즈에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1차, 2차 뭐 이런 함수들이 있을 거고, 그리고 지수, 로그 뭐 이런 함수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삼각 함수가 있을 거고, 그리고 나서 이걸 넘어서서 이제 합성 함수, 그리고 함수의 곱셈, 그리고 함수의 나눗셈, 그리고 여기다가 미분, 적분까지 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그림으로 다 표현할 줄 아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씩 나눠서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하니까 혹시 이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 나중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좌표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, 함수를 이해할 때 이 좌표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먼저 좌표계라고 하면 아마 다들 머릿속에서 이런 X축 그리고 Y축이라는 좌표계를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. 그래서 뭐 Y는 X라는 그래프를 떠올린다든지, 어디선가 봤던 뭐 Y는 X제곱 뭐 이런 그래프를 떠올린다든지, 이런 좌표계를 쉽게 떠올리실 텐데, 사실 이 좌표계는 너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. 좌표계는 1600년대에 발명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발명품은 아니지만 발명된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발명을 한 건데, 그 수학자의 이름은 바로 데카르트라는 수학자입니다.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걸 왜 발명을 했냐면 데카르트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항상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게 뭐 습관이었던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지, 어쨌든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천장에 이렇게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본 거죠. 파리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녔겠죠. 이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데카르트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아, 저 파리의 움직임을 내가 함수로 표현하고 싶다. 이 파리의 움직임이라는 결과를, 파리가 움직이는 그 결과를 내가 어떤 관계식을 찾아내서 함수를 분석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, 이제 저 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,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계로서 생각을 해보면, 여기가 1, 2, 3, 4, 1, 2, 3 이런 식으로, 그러면 여기 파리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. 그러면 파리를 3,2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. 즉 파리의 위치를 먼저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좌표계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좌표계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고 그만큼 너무 강력한 수단이지만, 사실 데카르트가 그냥 누워서 천장에 이 파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발명 개념에 불과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표계를 받아들일 때 좌표계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600년대 이전의 수학자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해하는 것, 그게 결국 함수를 이 X축, Y축이라는 것 위에다가 이해를 하면 그게 결국 그래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계를 쉽게 받아들이고,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로 변환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
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도 뭐 이제 함수 시리즈를 계속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, 거기서 가장 주로 다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. 그래프.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결국 그래프로 다시 함수를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가 왜 이런 함수인지 꼭 한 번씩 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쭉 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세상은 사실 모두 다 함수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죠. 그리고 인간은 그 세상에서 일부만을 이해를 하고 있다. 그 일부를 바로 수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함수, 관계 등을 밝혀내서 이해를 하고 있다. 그럼 그 일부 중에서 더 일부, 정말 대표적인, 정말 대표적인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 함수가 바로 1차, 2차, 뭐 3차, 4차 함수, 그리고 지수, 로그 함수, 그리고 삼각 함수, 그리고 그런 함수들의 합성, 그런 함수의 곱셈, 그런 함수의 미분, 그런 함수의 적분 등등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머리 아파하는 이 함수들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. 그러면 이 함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,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다. 글을 그림으로 이해하듯이 우리는 함수를 그래프로 이해해야 된다. 라는 거고요.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뒤에 함수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그래프로 받아들이는지,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뭐 문제를 풀고 혹은 더 어려운 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뒤에 나올 영상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